자, 뭐 이번 시간은 DSB SC에 대해서 뭐 사실 했었는데 이거 뭐 사실 시험 나온가 이거 한번 봅시다. 뭐 이거 뭐냐면은 이 정보 신호가 MT가 코사인 2파이 MT일 때 MT 사실 이런 신호는 쓰지 않아. 뭐 이런 거 보내지 않아. 이런 이상한 코사인 신호 이런 거 보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XT에 대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MT에 대해서는 주파수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풀이 트랜스폼을 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풀이 트랜스폼 페어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내가 5가지 풀이의 트랜스폼 페어를 외우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한 코사인 2파이 MT 이런 거 쓰지 않아. 코사인 2파이 MT를 왜 보내는 거야? 쓸데없이 그런 걸 왜 보내? 보낼 필요가 없는 신호라고. 근데 이거 이렇게 보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MT가 FM이라는 거 지금 FM이라는 주파수를 가진 단일 주파수를 가진 신호지. 사실 이번 시험에 나온 거랑 뭐 비슷한데 여기다가 뭐 우리 이번 나오는 뭐야? 이 코사인 뭐 100파이티하고 플러스 뭐 코사인 뭐 300파이티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주파수가 이거는 50이고 이거는 뭐 150이고 이렇게 되는 거랑 뭐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풀어본 사람들 다 알 테니까. 근데 이거는 단일 주파수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그림 그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시험에서는 아마 내가 이 5번에 4번인가 이거는 그리지 말라고 했거든. 왜 그리지 말라고 했냐면 잘 봐봐 이게. 이걸 보면은 2 코사인 100파이티랑 3 코사인 300파이티는 각각은 그리기는 쉬워. 각각은 그리기는 쉬운데 문제는 이걸 합성을 했을 때 이게 두 개 동시에 있을 때 이게 주기가 이거는 앞에 거는 50분의 1이고 이거는 150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코사인을 그리면은 이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될 텐데 2번부터 그리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고 이게 이게 2번 그림이고 1번 그림은 이제 앰플리튜드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두 개를 같이 그리기 따로따로 그리기는 쉬운데 이걸 같이 그렸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사실 나도 잘 몰라. 매트랩으로 그리면 금방 나오거든. 그거 뭐 확인하면 되지. 굳이. 그래서 내가 타임 도메인은 그리지 말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만 그리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만 있는 신호잖아. 그냥 MT에 대해서 코사인 MT니까 사실 이거는 사인파인데 뭐 이거 코사인이라고 붙여놨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사인과 코사인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페이지만 다른 시작 지점이 다른 걸 뿐이에요. 두 개가 같은 건데 시작 지점이 90도가 빠른 게 코사인이고 뭐 그렇게 2분의 파이가 빠른 거 그거만 차이 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MF 이건 이제 제일 처음에 메시지 시그널이 델타의 F-FM 이렇게 되는 거고 델타의 F 플러스 FM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파수 이게 이제 각각 앰플리튜드는 2분의 1씩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이제 멀리 보내려고 어떻게 하면 코사인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코사인 곱한 신호네. 그래서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이 FC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FM하고 FC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서 FC는 주로 보통 내가 얘기하는 뭐 2.4기가 돼요. 아니 뭐 5기가 돼요. 이렇게 돼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고. 1초에 10의 뭐 무슨 것만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뭐 MT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뭐 이렇게 사실 쓰지는 않는데 그냥 뭐 요거는 이제 여기에 비해서 뭐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스 신호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무리 내가 빨라도 사람이 이게 뭐 우리가 한 8K, 4K 이상 말할 수가 없고 내가 목소리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낼 수가 없고 세계적인 뭐 소프라노 이런 사람들은 뭐 한 4K 정도까지 1초에 4천만 흔들리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그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FM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사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코사인 2파이 FMT가 코사인 2파이 FCT하고 이제 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코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되거든. 이 두 개가 합해지는 거. 코사인 2파이 FM 더하기 FC 이렇게 T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의 FM 마이너스 FC T 이렇게 돼요.
뭐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 거 요거는 어차피 코사인은 이분 펑션이라고 뭐냐면은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대칭이다 보니까 적을 필요 없네. 이거는 사실 같은 거야. 코사인 2파이 fc 빼기 fm 이렇게 돼. 이게 사실 이게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더 좋지. 이게 양수니까 우리는 양수에 익숙해져 있거든. 양수니까. 이거는 좀 음수지만은 이게 음수거든. 그렇지만 뭐 하여튼 이 뒤에로 적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2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코사인은 뭐에 f 요게 주파수잖아. fm 더하기 fc가 이게 주파수거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파수를 나타내면은 델타의 f 마이너스 뭐 가로 열고 하는 게 좋겠네. fm 플러스 fc 이렇게 되고 요걸 나타내는 거. 요게 요걸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코사인의 델타의 f 플러스 fn 플러스 fc 이렇게 되죠. 이거는 나타내는 게 요거를 나타내는 거지. 요거. 그다음 요 뒤에서 코사인 2파이 fc 마이너스 f 요거는 델타의 f 마이너스 뭐 갈로 열고 fc 마이너스 fm 이렇게 되고 요게 나타나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4번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헷갈린다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4번이고 이거는 1번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3번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2번을 나타내는 거고 똑같이. 델타 F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이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는 FC로 가고 하나는 하나는 FC만큼 시프트하고 마이너스 FC만큼 시프트하고 이렇게 바뀐다. 사실 그게 핵심이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 사실은. 수식에 현혹되지 말라고. 뭐가 본질인지를 자꾸 꿰뚫으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수신기에서 방금 이 신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수신기에서 이렇게 해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했을 때 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SMT가 와서 사실은 실제로는 MT에다가 어떻게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이걸 지금 나타내요. 그래서 뭐 이걸 나타내는데 뭐 이거는 2파이 코사인 요 MT가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코사인 이 MT가 아까 우리가 지금 코사인 2파이 MT였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이 이게 사실 실제로는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코사인 공식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요거는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 제곱했을 때 코사인 제곱 x를 했을 때 이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이건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이거는 좀 많이 쓰이거든요. 전자과에서.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주로 우리가 인테그럴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코사인 제곱 x를 dx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코사인 제곱을 인테그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니까 뭐 하나를 두고 뭐 이거 뭐냐 부분 적분을 하듯이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또 한 번만에 안 돼. 또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 굉장히 복잡해.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 코사인 제곱이 인테그럴이 안 되거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곱 공식 이런 걸 배운 이유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 이거 인테그럴 되잖아. 얘기했지만 이퀄이라는 게 같은 거라고 이게 이퀄이라는 건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그런 건 없어. 생각해봐. 이퀄이라면 똑같은 거. 내가 뭘 해도 똑같다는 거잖아.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고 뭔가 비슷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반응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이퀄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논리 속에서만 있는 수학의 세상에서만 있는 조건이야.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내가 똑같은 아이패드를 샀다 해도 두 개 다르다고 실제로. 뭔가 부품이 좀 약간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퉁쳐가지고
아,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뿐이야. 근데 이 이퀄이라는 건 수학적인 이퀄이라는 건 완벽하게 똑같은 걸 말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없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걸 같으니까 요거는 좀 기억에 코사인 요거는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걸 기억하면은 여기서 바로 또 파생되는 게 이제 사인 제곱 x가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것도 되잖아요. 왜냐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그 사인 코사인 공식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 된다는 거. 요거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을 테니까 뭐 이건 기억할 테니까 요걸 이용하면 요것도 할 수 있거든. 그 사인 제곱도 인테그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뭐 코사인 곱하기 여기 아까 나왔던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웬만하면 힌트를 줘 그냥 외우는 게 사실 나도 잠시 헷갈리거든. 매번 하지만 헷갈리니까 그거는 좀 그렇지만 코사인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x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2분의 1로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코사인 4파이 x 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 타임 도면에서 그리면은 원래 이게 사인 아까 원래 이 코사인 공식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제곱이니까 제곱 여기 제곱이니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와다 뭐 요걸 보다도 여기서 보는 게 낫지. 이걸 보면은 코사인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고 이 1이 더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2 사이에 움직이고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최종적으로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신호가 MT하고 곱해졌더라도 MT랑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하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뭔가 빨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알잖아.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코사인 나오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고 1까지 더하면은 요 전체를 더하면은 이게 0에서 2 사이 움직이고 이게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이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MT를 0에서 1 사이에서 빨리 움직이는 건 뭔가가 되겠구나. 감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MT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뭔가 되는 거지. 주파수는 더 빨라지겠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1이 있으니까 이게 코사인 파이 FM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코사인 2파이 F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어떻게 4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또 이것도 이제 제곱 이해 해주면 주파수가 또 곱하게 되니까 물론 여기서 또 해가지고 이걸 4분의 1에 요거까지 합하면 4분의 1에 코사인 2파이의 FC 더하기 FMT에다가 이게 4파이니까 이게 2가 들어가야 돼. 이게 4였잖아. 2파이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코사인의 2파이의 2 FC 마이너스 FMT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파트는 안 중요하거든. 그냥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 뭔가 빨리 움직이는 뭔가 있는가 보다를 생각하고 핵심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요걸 이제 로펜스 필터 시키면 주파수 도면에서 여기 시키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코사인 원래 했던 코사인 2파이 FMT 이게 원래 MT였잖아.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이 2분의 1로 내가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아니 네가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MT를 보내서 MT를 받으면 제일 좋은데 MT를 보내서 MT를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 MT를 보내가지고 이게 2분의 MT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좀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프린트를 해와야 되겠다. 박형우. 예, 교수님. 이게 좀 줌에 있구나.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이게 MT를 그대로 보낼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주파수를 곱해서 보낸 다음에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들린다. 야야야. 안 되겠다.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 있는 사람한테 누가 내 있어. 어때요? 왜 우리는 MT를 보내서 MT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밖에 이게
이게 베스트잖아.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베스트인데 우리는 지금 차선을 지금 세컨 베스트를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베스트로 더 좋은 게 있는데 MT를 벌써 MT를 받으면 제일 좋지. 왜 2분의 1을 날리고 2분의 1만 우리 가지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어디 가서 도대체? 2분의 1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어디 갔어? 이 2분의 1은 도대체 어디 가고 우리는 2분의 1 날려먹고 2분의 1은 어디 도망가 버렸고 지금 우리는 2분의 1만 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M을 지금 던졌는데 1이라는 걸 던졌는데 0.5밖에 지금 못 받은 거야 지금. 왜 그런 거야? 테스트 필터를 때문에 요페스 필터를 그래. 제거 되고 2분의 다 제거돼서 주파 성분만 나가서 신호가 2분의 뭐 내가 의도했던 거하고 좀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제대로 알고 있어. 지금 사실 정보라는 건 지금 보면은 잘 봐봐 이게 여기 지금 여기에도 실려 있고 정보는 여기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잖아. 여기에도 있다고. 요걸 합하면 2분의 1이 되잖아. 이게 정보는 원래 MT는 여기에도 2분의 1만큼 들어있고 여기도 4분의 1만큼 들어있고 여기 4분의 1만큼 지금 들어있다고. 들어있는데 내가 이 4분의 1만큼 퍼져 있는 거 있잖아. 이걸 내가 가져올 방법이 없어. 이 방법을 내가 모른다고 그래요. 방법을. 이 방법을 몰라. 왜 본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이게 그럼 왜 그걸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MT를 MT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거든. 수학적으로는 존재해.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MT를 MT로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MT를 보내고 어떻게 하면 코사인으로 exponential j 파이 f ct를 곱하고 이렇게 하고 받는 측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ct를 곱해서 하면은 그냥 그대로 MT가 나와 이렇게 이걸 만들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MT에다 곱해서 2파이 FCT 보내다가 마이너스 2파이 FCT 곱하면 없어지잖아. 이게 MT가 나오거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주파수도 올릴 수 있고 원래 우리 취지가 맞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MT를 보내서 MT를 받을 수가 있어. 문제는 이게 왜 이거 할 수가 없다고. 익스포넨셜 J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신호라고 이거는. 이 세상에는 없는 신호예요. J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있어요.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뭘 한다고? 이거 대신에 어떻게 차선책으로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 2파이 FCT를 취하든지 아니면 뭐 사인을 곱해도 괜찮아. 뭐 사인 2파이 FCT를 곱하든지 그럼 여기에서도 받는 것도 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고 사인 2파이 FCT를 곱하고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CT를 곱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걸 못하고 그 차선책으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상이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갔으면 좋겠는데 FC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FC로 가는 게 하나 생겨버려요. 수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 베스트는 달성하지 못하고 이거 달성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뭐 이 방법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라고 그러면은 뭐 내가 볼 때는 뭐 애플만큼 돈 벌 수 있어. 진짜로. 세상을 완전 뒤집어버립니다. 애플만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MC, 아까 얘기했지만은 2분의 MT는 어디로 갔느냐? 여기 있다고, 사실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끌어내리려면은 이걸 끌어내리면 이거 끌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걸 끌어내린다. 이걸 다시 우리가 저주파로만 내리기만 하면 되거든. 이걸 저주파로 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아니 이걸 끌어내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끌어내리냐? 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아있는 이걸 수익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렇게 보면 수익적으로 생각하면은 4분의 1에다가 이게 이게 델타로 표시하잖아. F 델타 이게 M이라고 써요. M F 마이너스 2FC랑 플러스 M에 F 플러스 2FC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이게 버리는 거야. 우리가 로페스 필터로 필터링 시키는 거가 되거든. 그럼 이거를 그러면은 이걸 그냥 이걸 저주파로만 내리면 되거든. MF로만 내리면 된다고. 숫자가 뭐 어떻게 되든. 그러면은 이걸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 이걸 이쪽으로 내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이걸 지금 정보를 지금 반을 지금 버린다고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이것도 저주파로만 내리면 내가
내가 원래 더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 왜 안 하느냐? 왜 버리냐? 그냥 그거 하지 않고 하면은 이걸 또 내리는 방법이 이거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이 내리는 방법이. 이거 자체가 돼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m에 뭐 4분의 1까지 붙여서 보면 f에다가 컨볼루션의 델타의 f 마이너스 2fc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2f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건 코사인이잖아 이게. 그러면 이거는 이게 4분의 1에다가 mt에다가 곱하기 이게 2분의 1에다가 2 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2는 곱해지고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저주파로 내리려면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이거 곱하기를 해준다고 하면 코사인 4파이 fct를 다시 곱해주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주면 또 똑같이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8 파이 fct 이렇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계속 생긴다고. 이걸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한 번 하면 좀 더 바를 수는 있지만은 그 방법에서 완벽하게 이 2분의 1 우리가 없어지는 이 정보를 이걸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 이게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 2분의 1이 없어진 이유가 왜 우리는 MT를 보내서 2분의 1 MT밖에 못 받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 이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통신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이 질문이야. 뭐 김학수는 뭐 100% 나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신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 수신기를 만들기가. 송신기는 사실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MT에다가 우리가 보면 송신기는 보면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송신기거든. 어떤 메시지 시그널을 만들어내서 뭐 마이크나 이런데 뭐 해서 어떤 요 코사인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무나 만들 수 있어. 진짜. 아무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문제는 수신기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잘 봐봐. 이거 뭐 똑같은 것 같아. 이거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고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고 아니 뭐 이거나 코사인 곱해지는 거 똑같고 이 로우 패스 이 필터인데 그러면 수신기가 만약에 더 어렵다면은 여기서 지금 그림으로만 보면은 그냥 코사인 곱하는 건 똑같고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렵기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수신기가 송신기 만드는 것보다 한 100만 배 더 어려워. 100만 배. 내가 뭐 한씩 100만 배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씩 내가 뭐 얘기하자면 뭐 통신공학 공부해서 잘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 잘하는 게 훨씬 더 100만 배 더 중요하다고 내가 한씩 얘기하잖아. 그 얘기할 때 그만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만 배 더 어렵다. 왜 그러냐? 이 로페스 필터를 그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절대 그렇지. 로페스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뭐가 도대체 어려우냐 하면은 이게 잘 봐봐야 돼. 이게 우리가 그냥 수익적으로는 말하는 게 말은 굉장히 쉬워.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다. 라는 거. 곱하면 되지. 뭐 그냥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곱하는 거랑 여기서 1번에서 곱하는 거랑 2번에서 코사인 곱하는 거랑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다른 문제. 둘 다 코사인을 곱하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돼 있어. 이게 왜 다르냐?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통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칩을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데 이 통신 칩의 성능이 왜 차이가 나냐? 비싼 건 비싸고 왜 차이가 나냐면 이 문제 때문에 발생.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게 첫 번째 1번에서 곱하는 1번에서 곱하는 송신기에서 이게 서서 쓰니까 잘 안 좋더라고요. 곱하는 코사인 2파이 fct는 그냥 아무데나 곱해야 돼. 그냥 MT하고 그냥 뭐 싱크를 뭔가를 맞출 그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맞출 필요 없어. 그냥 아무데나 곱하면 돼. 그냥 곱하는 이거는 그냥 쉽게 곱하면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냥 곱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수신기에서 곱하는 코사인 2파CD는 그냥 곱하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잠깐만. 이게 우리가 연습장에 적을 때는 이게 코사인 이게 MT 받는 시간에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게 이제 날아온 신호잖아요. 이게 날아온 신호로 여기 날아온 이 신호를 우리가 지금 여기 날아온 신호를 보면은 여기 생겼다. 여기 이걸 우리 지금 이제 RT라고 그러는데 리시브 리시브는 RT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물론 이거 뭐 코사인 곱하면 되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뭐가 다르다고 코사인 2파이 FCT가 뭐 전에도 곱하고 송신기에서도 곱하고 수신기에서도 똑같이 코사인 2파이 FCT 곱하는 것 같은데 왜 뭐가 다르냐 도대체 뭐가 다르냐면 잘 봐봐요. 코사인이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같은 코사인이야. 코사인 자체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코사인이 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코사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만들어내는 주체가 송신기에서 만들어내는 코사인하고 수신기에서 만들어내는 코사인하고 똑같은 코사인을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사실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하여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점이 완전히 똑같아요. 시작점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봅시다. 1번에서 우리가 만드는 코사인이 이렇게 된다 합시다. 코사인이 이렇게 된다 합시다. 이렇게 된다 합시다. 근데 이게 내가 시작점을 예를 들어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딱 두 개가 똑같이 시작해야 된다고. 송신기하고 수신기하고 내가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딱 하고 이때부터 다 같이 시작해야 돼. 그런데 그걸 시작하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게 같이 시작해야 된다.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 똑같이 시작. 코사인인데 같은 코사인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나는 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시작점이 다르면 안 된다고.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통신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걸 얼만큼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이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잡다한 것들. 이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동기화라고 그래요. 동기화. 영어로 뭐라 하면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게 이제 통신이라는 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다른 거 뭐 로페스 필터하고 코사인 곱하고 그런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고 여기서 이 동기가 정확하게 그 시작 지점을 똑같이 시작해야 된다. 코사인.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FC가 어떻게 된다고? FC가 어떻게 뭐 예를 들어 5기가다. 5 곱하기 10의 구승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주기가.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구승분의 1초. 그러니까 0.2 나노세컨드네. 그러니까 한 주기가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0.2 나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0.2 나노에서. 0.2 나노에서 그걸 맞춰야 된다고. 맞춰야 돼.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주로 우리가 이런 것들 코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게 오실레이터라는 걸 씁니다. 오실레이터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전압을 딱 걸어주면 이게 탁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그런 게 있어. 그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거든. 물론 이달 클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클락 자체를 아마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잘 모를 텐데 그런 게 있어. 보통 칩안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데 클락 이게 볼트를 딱 이렇게 몇 볼트를 뭐 3볼트 이런 거 걸어주면은 그 핵심이야 사실은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거 해주는 그 모든 칩의 그 핵심 부품이야. 이게 정확하게 동작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 CPU가 이게 뭐 인텔 펜티엄이나 지금 얼마로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 1.9메가 아니 1.9기가로 1.9가 되나? 좀 정확하게 모르겠네. 100메가로 한다 합시다. 100메가헤르츠 된다는 거는 100메가헤르츠가 된다는 건 1초에 어떻게 되는 거야? 10의 8승번 세컨드마다 10의 8승번에 그 펄스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이 안에 PC 안에 있는 것들은 맞추기 쉬워. 왜?
하나의 클락에서 모든 걸 다 공급하면 되잖아. 이게 하나의 클락에서 하나 CPU 이게 PC가 있으면은 PC가 하나 있으면은 PC에서 뭐 여러 개 CPU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램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하드디스크 있을 테고 뭐 그 다음에 뭐 메모리 카드 있을 테고 뭐도 있을 테고 다 있을 텐데 이거 동정하는 거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클락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클락을 다 공급하면 되거든요. 그 클락끼리 맞추냐 안 맞추냐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USB 같은 것들은 이게 꽂으면은 USB 있잖아. USB는 USB가 그 보면은 유니버셜 그 언싱크로나이즈드 뭐 이렇게 뭐 메모리 해가지고 뭐 그거 좀 하여튼 그 방식이 있는데 뭐 그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요게 하나의 클락에서 하나의 클락이니까 이거 좀 약간 좀 변경되더라도 큰 상관없어. 똑같이 다 동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다 똑같은 클락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통신에서는 이 어떻게 송신기하고 수신기가 다른 클락이 동작하고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워. 그게 가장 핵심이야.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 그러니까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를 동시에 곱해준다. 우리가 말로는 굉장히 쉬워. 그럼 코사인 곱하면 되지. 코사인. 들어오는 거 코사인 곱하면 되지. 말로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이게 쉽다고. 요거까지는 그게 쉽다고. MT에다 코사인 곱하는 이거는 코사인을 곱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원래 맞춰가지고 딱 시작해야 되는 게 MT에다가 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코사인을 곱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이거 곱하는 거는 쉽다고.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곱해줘도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수신기에서 이거 곱해주는 거는 여기 보낸 거에다가 정확하게 곱해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GPS라고 들어봤지. GPS. 이게 지구가 있으면은 우리 지금 보면은 이 지구야. 내가 그림 이상해서 보지만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위성들이 이게 떠 있다고. 위성들이 이게 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대충 알겠지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려면은 어떻게 잡는 줄 알아? 내 위치 잡는 거. 저는 잠깐 얘기했었는데 위치를 잡는 거가 이게 내가 보면 이렇게 내가 이 지구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나야.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공위성들 사이에 이게 신호가 막 여러 개 올 거라고. 그럼 이 시간을 정하는 게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여기서 이거 1번 위성에서 오는 거랑 2번 위성에서 오는 거랑 3번 위성에서 오는 거랑 시간이 다를 거 아니야. 시간을 측정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시간 몇 초 걸리다. 인공위성에서 예를 들어서 0.1초 걸리더라. 그러면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했잖아. 3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거리를 알고 있다. 거리를. 이거 시간을 측정하면 거리를 알 수 있어요. 거리를 알 수 있어. 각각 거리들을 해보면은 이게 거리가 어떻게 되니까 이거 이제 이걸 바운더리로 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게 보면은 요 거리가 요렇게 이게 원을 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을 그리고 지금 내가 좀 원이 이상한데 요 원을 그리면 이제 어떤 지점이 딱 포개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지점에 있구나. 왜 세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평면이면 두 개가 되지. 높이가 있어가지고 3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개 이상은 필요해요.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들어만 보면 그러면 거리 측정하면 되겠네, 시간 측정하면 되겠네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거리를 시간이 굉장히 조금밖에 차이 안 날 거 아니야. 빛이 뭐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러고 엄청나게 빨리 사실 몇 초 걸리도 않아. 걸리지 않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정확한 거리를 알아야 되긴 한데 이 인공위성들끼리 싱크가 맞아야 돼. 이게 문제가 싱크가 맞아야 돼. 정확한 똑같은 시간에 보내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다른 시간에 보내면 이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 똑같은 시간에 보내. 같은 시간에 펄스를 주기적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같은 시간에 펄스를 보낸다. 이게 동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 얘네 인공위성들끼리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성에 대해서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뭐 GPS를 쓰고 있는 그 위성들끼리 적어도 동기화가 돼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그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혹시 그래서 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런데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클락 그 자체로 클락 그 굉장히 정밀해야 되거든. 굉장히 정밀해. 클락 하나만 매도 몇십 될것 같은데. 서로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뭐 자기들끼리 뭐 뭔가를 해야 되고 나도 뭐 정확하지 잘 몰라 그쪽으로 수만에 안 보지. 요런 거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게 굉장히 어떤 요 분야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싱크로나이즈드 뭐 우리 올림픽 보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있어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이거는 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 뭐 사람들 같이 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발도 같이 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 핵심이 뭐야? 혼자 튀면 안 돼. 똑같이 가야 된다고. 똑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딱딱 그 맞는 시간에 딱딱 같이 가야 된다고. 발을 올리든지 손을 올리든지 뭐 이렇게 물 밖으로 뭐 머리를 이렇게 막 올린다든지 몸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딱딱 정확하게 딱딱 맞아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혼자 하면 전혀 상관이 없지. 둘이 하는 순간, 둘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게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고 많은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밖에 안 되지만은 코사인 곱하는 게 그냥 지금 코사인 곱하는 거는 코사인 곱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는 엄청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잖아. 풀려면은 우리는 뭘로 푸는 거야? 우리 말로 풀면 돼. 말로 풀면 되겠네. 코사인 제대로 곱하면 되겠네. 그 말만 하면 끝나는 거야. 뭘로 풀어야 돼? 수식으로 풀어야 돼. 수식으로. 우리 언어는 내가 얘기했지만 공부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언어는 한국어나 영어가 아니야. 우리는 수학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수식으로. 뭐든지 뭐가 나올 때마다 이걸 너가 수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야. 이걸 수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좀 차이가 나잖아. 그 시간 차이. 그럼 시간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 송신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시간 차이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풀려면은 수학으로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보면은 뭐 여기까지는 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2파이 FCT 요거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서 보낸다. 그럼 받는 측에서 우리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사인 2파이 FCT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약간 바꿔줘야지. 어떻게 여기에다가 요거만 지금까지 이렇게만 했었는데 플러스 뭐 델타 세타를 하든지 이렇게 페이지가 달라집니다. 페이지가. 실질적으로는 타임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원래 이거는 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2파이 FC에다가 뭐 T 뭐 플러스 델타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델타 T라고 합시다. 약간 좀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잘 요걸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플러스 FC에다가 델타 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어떻게 다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고정돼. FC도 고정되어 있고, 뭐, 만약에 딜레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만 있다면은, 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값이잖아. 0.1초 딜레이 되다, 0.01초 딜레이. 고정된 값이거든. 어떤 값이라고 그러는 거야. 상수라고. 상수니까 요거를 그냥, 이게, 세타라고 합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 여기서는, 원래는 이게 좀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주파수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제 만약에 클락을 뭐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 쓰고 있는 그 정도로 뭐 클락 하나마다 뭐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클락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 핸드폰 아이폰 하나 들고 다니는데 거의 이제 뭐 LCD하고 다 했는데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클락을 동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10억짜리 클락을 넣어라라고 하면 넣을 사람 누가 있어? 10억짜리 그러면 10억 하고 200만 원짜리 아이폰을 팝니다. 이거 되게 클락이 잘 맞아서 이거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어요? 누가 사? 아무도 안 산다고. 그냥 대충 맞아도 뭐 되는데 그걸 왜 사는 거야? 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 클락이 이게
내가 굉장히 좋은 걸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좋은 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오차가 반드시 존재하거든. 존재하는데 그거를 이게 똑같은 클락을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어디 주문을 해서 어디 회사에서 클락 되게 유명한 같은 클락을 주문한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된다고? 다르다고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10메가헤르츠 쉽게 하는 게 1메가라고 써요. 1메가헤르츠짜리 클락을 두 개를 주문했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1메가 10의 6승 그러니까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클락은 없다고 이게.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딱 한 주기가 1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없다고. 조금 차이 나는 거야. 0.0001초가 차이 나든 뭐 비싸면 비싸질수록 그 오차가 이제 점점 작아지겠지. 하지만은 오차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기 내가 이제 FC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여기 FC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요거는 여기 보면 이걸 FC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 FC가 아니라 뭐 F 뭐 C 더하기 뭐 다른 걸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전체로 해서 F1이라고 써요. F1. 그러니까 원래는 FC 예를 들어 2.4기가 대역을 써야 된다. 우리가 와이파이를 써야 된다 하면 2.4기가 대역을 쓰는데 2.4 곱하기 12승을 쓰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클락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거의 없어. 2.40001Hz가 되든지 뭐 그렇게 돼버려.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야. 조금 차이. 이 F1이라는 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다르다는 거야. 이게 FC하고 FC 우리는 그냥 FC 그냥 같이 쓰면 되는 것이 뭐 다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같은 게 거의 없어. 그게 조금 다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F1하고 F2하고 내가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F1하고 F2 차이를 두고서 했는데 여기서는 F1하고 F2는 원래 내가 같게 하고 싶은데 나는 같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는 실제로 F1하고 F2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수학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게. 주파수가 달라졌을 때, 그 다음에 이 델타 세타는 이건 주로 타임 딜레이 때문에 생기는 시간이 좀 차이가, 이게 전파가 오는 거니까, 뭐, 처음부터 같이 시간다 하더라도 전파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 차이 때문에 이제 뭐 페이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돼. 페이지가 달라진다고. 시작 지점이 만약 똑같다 하더라도, 시작 지점이 다르다는 거야. 세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F라는 건 요 차이라는 건 이게 FC에다가 그걸 이제 한꺼번에 해서 이게 F하고 델타 FC, 요 델타 세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F1, 여기 F2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뭐 굉장히 다른 것 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하냐, 뭐 어떤 책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제일 쉽다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내는 거는 그냥 원래 우리가 보내는 걸로 보낸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파이 FCT를 보낸다 하고 여기서 받는 거가 어떻게 FC랑 같이 하고 싶지만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거가 있거든. FC랑 그걸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코사인 2파이에다가 달러 열고 FC 여기서 아까 끝났는데 여기서 델타 F만큼 차이 난다. 주파수가 조금 차이 난다. 그걸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델타 세타만큼 차이가 나요. 이걸 우리가 델타라고 부르면 이 델타 이게 거시수 문자의 델타라고 부르는데 델타 우리가 임펄스 할 때 요 델타 요것도 델타예요. 델타 이게 또 뭐 모양 다른데 뭐가 되나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델타는 대문자고 이렇게 막 피어져 있는 거 우리가 뭐 임펄스 할 때 델타 썼잖아요. 이거는 소문자거든요. 소문자. 이제 뭐 갖다 쓰다 보니까 뭐 A 뭐 이렇게 쓰면은 뭐 좀 그렇잖아. 이게 델타는 뭔가 앞으로 뭐 델타 뭐가 나오면 좀 차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차이. 뭐 다른 거랑 차이 날 때 우리가 델타 뭐 이렇게 많이 써요. 델타. 뭐 이런 것들 뭐 알잖아. 뭐 고등학교 때 뭐 미분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x가 x2 마이너스 x1 분의 뭐 f의 x2 마이너스 f의 x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미트 뭐 x2가 뭐 x2가 뭐 x1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게 이렇게 델타 x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 차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델타를 많이 써. 델타. 여기서는 이 델타 F라는 건 주파수를 내가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똑같이 하고 싶은데 원래는 아이디어라는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이디어라는 상태고 이거는 이제 프랙티컬한 상태. 프랙티컬한 상태. 주파수도 좀 달라지고 세타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체를 좀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 이거 뭐 그냥 뭐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해내야 될까 뭐 이걸 사실은 델타 우리 목적은 사실은 이걸 이제 이건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분석만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엔지니어로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델타 F를 어떻게 줄이냐.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공학자로서 분석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하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 지금 뭐 코로나가 되면서 뭐 이런 거 다 알겠지만 뭐 굉장히 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양극화되고 뭐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잖아. 그걸 일단은 먼저 봐야 된다고. 보고 나서 그다음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하는 거.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이게. 다른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일단 먼저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단계로. 그 다음에 공학자는 이걸 어떻게 델타 F를 0으로 만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델타 세타를 0으로 만들까 하는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델타 F를 0으로 만들고 델타 세타를 0으로 만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주로 이제 PLL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피드백이라는 단어 잘 알죠? 피드백이 사실 내가 볼 때는 공학의 꽃인데 이게 공학에서 공학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계속 루프를 돌려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걸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뭔가 계속 좀 조정하자는 게 피드백의 그 어떤 근본 취지잖아 이게. 내가 뭐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도 뭐 자꾸 인생도 똑같아. 계속해서 내가 봐야 돼. 내가 진짜로 내가 원래 목적한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걸 그걸 진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줘야지 내가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계속 체크하는 거야. 뭐 이게 똑같은 얘기지 이게. 공학에서도 피드백 마찬가지로 이 PLL이라는 거 페이즈 락 루프라고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피드백도 이제 뭐 아웃풋을 가지고 뭔가 조정한다라는 거 뭐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정확하게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게 피드백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져. 분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워져. 분석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PLL이 또 피드백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인풋으로만 지금까지는 다 조정을 뭔가를 했었는데 우리가 LTI 시스템을 잘 생각해봐. LTI 시스템은 뭘로 온다니까 인풋만 들어온다고. 인풋만 들어와서 아웃풋만 나가니까 이게 뭐 그냥 뭐 LTI면은 임펄스 리스폰스에서 이거 인풋에다 XT에다가 컨버전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피드백이 생긴다. 그럼 아웃풋도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그럼 계산이 거의 불가능해져. 이거 사실 계산할 수가 없어. 계산이 거의 불가능. 뭐 계산을 하고 물론 있긴 하지만은 뭐 굉장히 어렵다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값만 잡을 수 있을 뿐이지 이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그 피드백이 들어가면은 그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뭐 여러분들 아마 전자회로 이런 거 할 때 피드백 회로 뭐 배우지 않나 하면은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 분석 자체가 뭐 그냥 트랜지스터 몇 개 들어가고 피드백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사실 뭐 그 트랜지스터 2개짜리 분석에서 뭐 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어디 있을 거야 지금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지금 들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해? 그건 시뮬레이션은 그걸 돌릴 수밖에 없어 사실. 책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냥 책에서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아이디어는 좀 얻어야 돼. 뭐 여기서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
아이디어는 얻어야 되지만은 그 대충 이렇게 대충 동작할 거라는 거를 뭐 아예 모르면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걸 내가 알면은 이 세상에 접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고. 내가 뭐 공부방법 그 얘기 본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고 늘 얘기했지만 실제 끓으면 100도씨 안 끓는다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공학자들은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좀 약간 간극이 있어 이게. 그걸 우리는 메워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것들 좀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볼 때 이게 책에서 배우는 어떤 이론들이 이게 실제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이게 어떻게 변주가 되는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제도 실제로는 우리가 뭐 중에 코사인 2파이 FCT 곱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일단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건데 대응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일단 분석부터 해보자. 분석.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이 델타 F가 달라지고 델타 세타가 달라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근데 말은 굉장히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쉬워. 이 문제는 이 분석하기 굉장히 쉽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델링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주파수가 뭔가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임 딜레이가 생겨서 뭐 페이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해. 세상을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대부분 다 수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 그 과정이 모델링이라고 그 과정. 근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뉴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대가들이 모델링을 한다. 대가들이 이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걸 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우리 분야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 중에도 뭐 나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나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되고 그런 모델링 그러니까 요게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굉장히 쉽다고 이렇게만 두고 나면 그냥 굉장히 쉬워. 왜냐면 잘 보시다 보면 곱해주면 되잖아. 그냥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받는 신호가 아까 RT가 이제 요걸 이제 MT에다가 요 받는 신호야. 코사인 2파이 FCT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좀 전에 할 때는 SMT라고 했는데 뭐 그냥 보통 이식을 쓰거나 아니고 RT라고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준다고? RT에다가 뭘 곱해준다고? 전에는 아이디어라는 상태는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상태. 아이디어라는 상태. 이걸 곱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물론 뭐 2분의 MT가 날아간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 2분의 MT가 이게 2분 MT가 갑자기 없어져. 2분의 원래 MT만큼 보내는데 반이 없어져 버리 그 문제가 생기지. 저쪽 EFC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긴 한데 하여튼 요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걸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 2파이 FC에다가 델타 F의 주파수도 다르고 세타도 약간 다르고 요게 이제 프레이트라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굉장히 쉬워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요 수식을 우리가 프랙티컬한 문제를 이제 다루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이거 그냥 분석하는 게 굉장히 쉬워. 사실은 그러면 여기다 MT에다가 이걸 다시 적으면 이건 프랙티컬한 것만 내가 적겠습니다. 그럼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 C 플러스 델타 F의 C의 델타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 코사인 공식만 알면 되겠네.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공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코사인에 이 두 개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2파이에 EFC 델타 T 플러스 델타 세타 여기에다가 이거 발라왔어요. 이거 빼는 거 빼주는데 이쪽이 더 큰 거잖아. 이게 델타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더 큰 거니까 여기서 이걸 뺍시다. 뒤에 거부터 뺍시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의 델타 t 플러스 델타 z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면은 요거는 요 잘 보 이게 이제 주파수가 어디 있는지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주파수 각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어디 있는지 요 앞에 요 1번 시그널하고 2번 시그널하고 주파수가 1번 시그널은 주파수가 어디 있는 거지? 어디에 있어? 이준영 어디에 있어 지금? 요 1번 요 시그널의 주파수는 캐리어 주파수는 어디? 주파수가 어디에 지금 대충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코사인 2파이 FCT는 주파수가 어디에 있어 지금? 요 코사인 2파이 FCT FC에 있잖아.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겠어 이거? 이 T가 T를 넣었는데 지금 잘못했어. T는 빼야 돼. FC 아니 FC T는 이거 밖으로 빠지니까 FC 더하기 델타. 이거 잘못했어 이거. 이 T 빠져야 돼. 이거 T를 내가 같이 넣어놨네. EFC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겠지. 이게 주파수가 이거라고 이거. EFC 더하기 델타 F라고. EFC 델타 F.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델타 F는 굉장히 내가 사실 제로로 만들고 싶은데 그 0에 가까운 숫자라고.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근데 FC는 어디 있는 거야? FC는 어디 있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 5기가짜리 같으면 5 곱하기 2가 되지. 10기가가 되겠네. 10기가. 굉장히 큰 수라고. 이거는 엄청나게 이게 위에 되는 거. 이걸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좀 이게 좀 차이를 잘 모르겠네. 이게 지금 프랙티컬한 거고 이거 원래 거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원래 아이디어라는 상태고 이게 프랙티컬한 거고 같이 비교를 해서 봅시다. 그럼 MT에다가 곱하기 사인 FCT에다가 곱하기 이거 지금 원래 거야. 이게 아이디어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2분의에다가 코사인 4파이 FCT 사실 4파이 FCT를 이렇게 적을 수 있지. 2파이에다가 2FCT 이렇게 적을 수 있지. 2FC 플러스 코사인 어떻게 돼? 이게 0이 되겠지. 코사인 이게 1이 되지. 그래서 1. 요게 다른 거야. 이게 뭐 수학적으로 보면은 요 부분이 원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제로가 돼요. 둘 다 델타 F랑 델타 세타랑 제로가 되면 1이 되잖아. 0이 되니까. 코사인 제로가 0이 되니까 1이 되잖아. 원래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양 이렇게 프랙티컬 하면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안 돼. 이런 거. 이거 외우면 이걸 내가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이거 여기 나오는 이 식을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외우면 안 돼. 이런 거 절대 외우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나온 거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이게 원래 아이디어라는 상태인데 아이디어라는 상태랑 이게 프랙티컬한 상태랑 이걸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라는 보면은 델타 F랑 잘 봐봐. 일단 이게 프랙티컬한 상태가 내가 이제 이 모델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이제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되냐? 프랙티컬하게 나왔다라는 거에서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뭐야? 델타 F랑 델타 세타가 0이었으면 제일 좋겠거든. 0이었으면. 그럼 0을 넣어보자고 여기에. 0 넣었을 때 진짜 아이디어라는 상태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그럼 델타 F랑 델타 세타 0 넣으면 이거 1번식에서 델타 F랑 델타 세타를 넣으면 이게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네. 그 다음에 2번식에서 델타 F랑 델타 세타랑 0을 넣어보자고. 그럼 제대로 나오네. 여기서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뭐 그냥 말은 되네 라는 것까지는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은 원래 아이디어 상태에서 이 주파수는 어디에 있다고? 요 앞에 거는 EFC에 있어요. EFC. 하나는 EFC에 있고 요거는 어디 있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 있어? 0이죠. 0이 있잖아요. 0. 주파수 0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수식으로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MT가 물론 곱해줘야 돼. 이게 여기 MT에다 곱해줘야 되니까 요 뒤에 것만 내가 적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MT에다 곱해줘야 되니까 MT에다 곱하기가 돼야 돼. 이게 실제로는 곱하기가 돼야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EFC만큼 이게 EFC만큼 이걸 주파수를 보면은 0에서 EFC만큼 이렇게 가 있고 마이너스 EFC만큼 이렇게 가 있고 요거는 요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을 중심으로 있는 이거가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했던 거야. 이게 뭐 EFC로 있고 마이너스 EFC로 이거 그다음 하나는 채로 로페스 빌드 씌워서 중간에 거만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프랙티컬한 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EFC 더하기 델타 F만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돼? 델타 F는 그냥 작은 거거든. 또 이거는 델타 F 더하기 뭐 델타 세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프랙티컬한 걸 이거 같이 그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0이 아니라 뭐 델타 F가 굉장히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워 사실은. 가깝긴 하지만 0은 아니지. 조금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뭐 델타 F를 그냥 조금 한 뭐 100Hz를 합시다. 얘야. 얘야. 그럼 여기서 100에서 이제 약간 100만큼 움직이게 이렇게 되겠네. 사실 거의 여기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제로에 붙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좀 헷갈리겠네. 0이라고 사실은. 이게 지금 잘 봐봐. 이게 뭐 5GHz니까 10GHz라고 10GHz라고 같이 쓰는 거 이건 영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 거의 0인데 조금 차이 나는 조금 차이 나는 거. 여기에 비하면. 그 다음에 이게 EFC에 여기 잘 보면 요게 이제 2번을 그린 거예요. 2번 그린 걸 이렇게 되겠죠. 물론 뭐 마이너스 이게 코사인이 곱하니까 델타 F가 제로니까 여기에서 또 이렇게 약간 좀 굽어지는 거가 있긴 하지만 하나만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뭐 이렇게 된다 하지만 마이너스 100이고 이렇게 되는데 거의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돼? EFC 더하기 델타 F 이게 EFC하고 조금 더 델타 여기 이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10기가에서 EFC 더하기 델타 F 이렇게 가 있고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EFC인데 여기 조금 더 마이너스 EFC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가 있겠죠. 이렇게 조금 약간 시프트하는 거예요. 프랙티컬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분석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이 분야를 이걸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요 원래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펜스 빌더 씌워서 이거 없애버리잖아. 없애버리잖아.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도 근데 프랙티컬한 것도 똑같다고. 그리고 이걸 로페스 필터 시켜서 어떻게 이걸 없애버린다고. 이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 앞에 1번은 별 상관없는 텀이구나. 내가한테 중요한 건 뭐야? 2번 텀이구나. 라는 걸 알아채야 돼. 우리가 남는 거. 그렇게. 그래서 요게 살아난다고.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쭉 이게 내가 적었잖아. 이게 MT에다가 이 하면 코사인 하면 이게 MT에다가 코사인에 이게 2파이 FC, EFC가 되죠. EFC T 플러스 델타 세타 이렇게 되고 더하기 한 거. 이게 델타 F가 들어가면 델타 F T 플러스 델타 세타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거는 MT에다가 빼기 한 거. 코사인 이거는 빼기 한 것부터 적어놓은 거보다 별 상관없으니까 2파이의 델타 F에 T 플러스 델타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앞에는 이게 좀 복잡한 거지만 실제로 이게 상관없어요. 로페스 빌드 어차피 생각하면 별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이 뒷부분만 상관한다고. 이게 코사인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델타 T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주파수 오차가 없다. 여기서 여기서 끝나야 돼. 이게 델타 F가 있으니까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워. 델타 F가 좀 0은 아니지만 조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거의 델타 F는 사실 거의 제로로 거의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세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오차 주파수 오차는 없다. 뭐야? 델타 F가 제로라는 거예요. 델타 F가. 델타 F가 제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MT에다가 어떻게 코사인 어떻게 F 제로니까 이게 없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델타 세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제
뭐 수식은 이제 뭐 구할 수 있지.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돼. 우리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수식을 구하는 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을 해야 된다고. 내가 뭐 풀에 트랜스폼 하고 나서 그게 무슨 의미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해석을 좀 해야 된다고. 왜냐면 MT에다가 잘 봅시다. MT에다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원래 오리지널은 이게 아이디어라는 상태.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 보면은 리셋된 시그널이 어떻게 돼? 2분의 MT였지. 아이디어라는 상태는 최종적으로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2분의 MT잖아. 근데 이게 프랙티컬하게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 프랙티컬하게는 만약에 델타 F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델타 세타가 0이 아닌 경우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델타 FT 플러스 델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좀 더 나와서 델타 F가 있으면은 자기 우리가 좀 해석하기 좀 약간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걸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델타 F가 0인 경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이때는 2분의 MT에다가 어떻게 코사인 델타 세타 이렇게 0이 델타 세타는 0이 아니고 페이즈는 0이 아니고 이게 주파수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은 잘 봅시다. 이게 2분의 MT에다가 잘 보세요. 아이디어라는 거하고 이제 거기에도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럼 여기에서 진짜로 내가 제대로 풀었나라고 생각하면은 델타 세타에다가 이게 아이디어라는 건 델타 세타가 제로잖아. 그럼 제로 넣어버려. 제로 넣으면 어떻게 돼? 코사인 0이 되잖아. 코사인 0은 뭐야? 1이잖아. 아 같네. 뭔가 뭐 말은 되네 이게. 일단 말이 돼야 돼 이게. 뭐 풀었는데 뭐 푼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그 과정으로 밖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원래 아이디어라는 상태하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비교를 해서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지. 말은 된다고 이게 말은. 그래서 이게 말은 된다고. 아 델타 세타가 0이 되는 그래 코사인 이게 코사인 델타 세타가 이게 1이 되니까 말은 되네 이게. 일단 그까지는 알아야 되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이게. 코사인 세타에 여기 이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 혹시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뭐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뭐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뭐야? 0이다. 0. 0. 만약에 델타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됐다. 그럼 뭐가 나와? 뭐가 남아요? 0이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만약에 세타를 내가 잘못 맞춰가지고 뭐 F는 이제 일단 두 개 같이 고려하기가 어려우니까 세타만 생각해보세요. 세타만 생각해보면 세타가 잘못 맞췄어 내가. 2분의 파이만큼 코사인하고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게 뭐야? 코사인하고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게 뭐야? 사인파. 사인파.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난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난 저거에 맞추고 싶었는데 타임 딜레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5기가짜리를 쓴다라는 것 자체는 뭐 0.2 나노세컨드 안에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 그 안에 그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고 실제로. 내가 조금 딜레이 돼서 난 정말 잘 맞추고 싶었는데 조금 딜레이 돼서 아까 0.25 아까 이게 5기가짜리 같으면 5기가 헤르츠짜리 만약에 오실레이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 0.2 나노세컨드가 되는데 0.2 나노세컨드가 뭐 하나의 주기가 하나에 0.2 나노잖아. 그러면 이걸 4분의 1초 4분의 1초만큼 딜레이 되면 2분의 파이가 차이 나는 거거든 이게 4분의 1초 4분의 1만큼 그러면 0.2 곱하기 4분의 1 나노세컨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0.2 0.21이고 0.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0.05가 되겠네. 왜 이거 계산을 못해요? 0.05 나노세컨드 이렇게 된대. 이만큼만 차이 나더라도 차이 나버리는 거야.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와 지금 문제가.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무슨 말이야? 난 지금 정말 하고 싶어서 난 정말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곱해가지고 FCT를 해서 이제 보내서 봤는데 이거 내가 정말 맞추고 싶은데 뭐 어떻게 내 한계나 뭔가 때문에 이게 못 맞춘 거예요. 얼마만큼 2분의 파이에 FC에다가 이 2분의 파이만큼만 차이 났다. 그러면 로페스 필터가 차이 났다. 로페스 필터 통과시다. 뭐가 나온다고? 0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한테 보내?
데이터가 왜 보내? 뭐 MT 뭐 전달하려고 보냈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고. MT를 받으라고 내가 지금 보낸 건데 아무도 안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4분의 1 주기만큼만 차이 나더라도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이용하려고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걸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이게 나쁘게 해서 똑같은 현상이야. 이렇게 되면 잘 봐봐. 이게 2분의 파이만큼 세타가 2분의 델타 세타가 이게 지금 잘 봐봐. 델타 세타 F는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F는 0이라고 생각하고 델타 세타가 2분의 파이. 사실 2분의 파이라는 건 4분의 T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4분의 파이만큼만 차이 나도 차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이 디제스트죠. 완전히 재앙이 생깁니다. 재앙. 어떤 재앙이야? 이게 거의 뭐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아무 신호가 안 나온다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 이걸 좀 이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굉장히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타 통신에서 엄청나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안에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대부분 지금 속도를 2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QPSK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공학에서 보면은 대부분 어떤 걸 뭔가를 좋아지게 하려면은 대부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잖아. 내가 뭔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내 자신이 바뀌면서 좀 안 좋은 부작용도 생기게 돼 있어. 반드시.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 다른 사람 뭐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 이걸 이용하면은 아무런 희생 없이 속도를 2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걸 내가 다음 시간에 이게 이 어널리시스 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지금 끝났네요. 이 얘기를 아니 그 뭐냐 이건 뭐 끝났고 일단